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퍼져나가고 내란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태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열린 헌재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핵심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 6차 변론에서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장의 이런 상황,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급급한 모습에 시민들의 울분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참 속이 터집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국민을 과연 생각했던 것인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2달.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주장하며 내란에 동조하거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뭐 개변만 늘어놓고 저걸 언제까지 저러고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지 답답해요. 뭐 본인도 그러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여당과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정치인들, 반민주주의적 단면이 속속 드러나면서 철저한 단죄와 사회 대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한번 뒤집어져야 되나 보다. 윤석열 파면 하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광장에 나온 사람들의 이구동성이에요. 헌재의 신속한 탄핵 결정 등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를 시민 총궐기대회 형태로 확대하는 한편 서울 상경 집회 참여 인원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에는 30억 원을 들여 만든 공중 하강 체험 시설 집트랙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와이어 끊김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이후 수년째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 위치한 집트랙입니다. 길이 1.53km로 2020년 개장 당시 해상에 설치된 집트랙으로는 전국에서 최장거리라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설치 한 달 만에 와이어 끊김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2020년 8월 운영을 중단한 고흥 집트랙은 이후 4년이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집트랙 설치에 들어간 돈은 30억 원. 세금 낭비는 물론 시설 노후화와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세금으로 들어간 장치에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고. 고흥 집트랙의 와이어 끊김 사고는 모두 3번입니다. 사고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위조 서류를 낸 자격 미달업체가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고흥구는 업체 측의 운영 중단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감사원 고발에 형사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집트랙에 대한 물리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원에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 말까지 감정평가서가 제출되면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그 손해 그 어떤 피해가 누가 원인이 어디에 되는가 밝혀지기 때문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건들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감정사 현장 감정은 다음 주 실시될 예정으로 고흥구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시설 운영 재개를 위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신규 시책인 대형 한류 행사 연계 공모 사업에 선정돼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여수시는 6월에 열릴 이번 첫 한류 축제가 다소 주춤해진 여수 관광을 부흥시키고 여수만의 콘텐츠를 한류에 실어 세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대형 한류 종합 행사인 비욘드 K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80억 원의 예산으로 한류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전시 체험, K-팝 콘서트와 공연 등이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일원에서
6월 19일부터 나흘 동안 펼쳐집니다. 이에 대한 연계 공모 사업으로 비슷한 시기에 전국 4개 도시에서도 한류 축제가 열리는데 여수시가 부산광역시, 경주시, 천안시와 함께 최종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6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문광부가 지원하는 국비 5억 원에 시비 5억 원을 보태 여수만의 차별화된 첫 한류 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진난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우리 악공청이라는 우리 고유의 그런 어떤 국악 버스킹을 했던 그런 역사와 전통이 좀 있고, 그래서 지타대라든지 수군 출정 시, 그다음에 신호연 날리기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에게. 이처럼 여수 고유의 문화유산을 새로운 한류 관광 콘텐츠로 소개하고 K-팝과 국내외 버스킹 등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어우러진 디지로그 페스티벌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부산, 제주에 버금가는 여수 관광이 한류를 타고 세계화하는 동시에 최근 다소 주춤해진 여수 관광을 부흥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일회성 축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대표 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여수가 세계적이고 또 국내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지역 경제에는 아주 좀 호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여수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이번 한류 축제의 슬로건대로 여수 관광이 시 공간을 확장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쌀 의무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이 오늘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WTO 농업협정에 따라 매년 40여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중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지난해까지 쌀 의무 수입 물량으로 816만여 톤이 들어왔지만 같은 시기 전체 쌀 소비량은 480여만 톤에서 290여만 톤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전남도 의원들이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전라남도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문성 의원은 최근 열린 여순 사건 지원단 업무 보고에서 올 상반기 개관할 예정인 여순 사건 홍보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홍보관 주변 인프라 구축과 환경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화신 의원은 희생자 유해 발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전라남도의 추가 예산 확보 등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5명을 주거안심 매니저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상담과 법률 검토, 집보기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오는 19일 순천대학교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전월세 상담 창구를 운영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무인 점포가 곳곳에 늘고 있는데요.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열된 물건뿐만 아니라 키오스크까지 순식간에 털어가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녘 롱패딩 모자를 눌러쓴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무인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키오스크 앞에 선 사람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가위. 익숙한 듯 날을 넣고 돌리더니 20여 초 만에 쉽게 문을 엽니다. 안에 있던 50만 원 상당 현금을 챙긴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아침에 집에서 이제 CCTV를 확인을 했는데 키오스크가 열려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되돌려 보니까 이제 도둑이 들어와서 이렇게 문 따는 게 다 확인이 됐고, CCTV가 가게 안과 밖에 8개나 있는데도 범인은 키오스크를 열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감식 작업을 마치고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CCTV 보고 대조해가지고 독일범 소행이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인근 다른 무인 점포에서도 키오스크를 망치로 열려다 실패한 사람이 도주하는 등 무인 점포 절도는 지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일을 계속 돌려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러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고 피해를 입을까 봐.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 무인 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는 170여 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경찰은 CCTV 녹화 중임을 알리는 음성 안내를 하거나 키오스크에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는 리그 최강의 중심 타선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위즈덤 그리고 나성범까지 26년 만에 30홈런 트리오 배출과 함께 홈런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26년 만에 30홈런 트리오를 배출할 수 있을까?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우승 향배와 함께 팬들의 주요 관심해랍니다. 지난해 KBO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와 흥행 아이콘으로 우뚝 선 김도영 선수. 역대 타격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무서운 기록 행진과 함께 38개의 홈런으로 국내 타자 1위를 기록했는데 4년차 연봉 킹 무게에 맞춰서 올 시즌에는 파워와 정확도를 더 키워 2년 연속 30홈런은 물론 조심스럽지만 지난해 아쉽게 무산된 40홈런 40도루 기록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0-30을 했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 당연히 40-40으로 될 거고, 네. 그렇지만 네, 당장 올해 안 되더라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강한 나성범은 두말할 것 없는 30홈런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시즌 연속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지 훈련을 잘 소화하면서 올 시즌 완벽한 부활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타고난 파워에 정확한 선구안을 거친 그는 우선 최대한 많은 경기에 뛰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면 홈런과 타점 등 개인 기록과 2년 연속 우승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세운 계획대로 잘 이뤘으면 좋겠고요. 목표도 잘 이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은 시즌 막바지는 저희가 원하는 좀 우승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메이저리그에서 88개 홈런을 기록한 위즈덤과 함께 든든한 맏형 해결사 최우가 뒤를 바치게 되면서 기아 타이거즈의 중심 타선 파괴력은 10개 구단 가운데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9년 양준혁과 홍현욱, 샌더스 이후 26년 만에 30홈런 이상을 때린 타자 3명의 동시 배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할이 넘는 팀 타율을 기록한 기아엔 상대 투수가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지뢰밭 타선을 갖추게 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홈런 한 30개 이상만 쳐준다라고 하면 저희 팀에서 더 좋은 팀 타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그 최강의 팀 타선에 확실한 한 방식을 갖춘 중심 타선이 완성된다면 13번째 우승을 향한 호랑이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어바인에서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시가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 홍보대사로 활동할 섬살이 체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내년 섬박람회 홍보와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섬살이 체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8세 이상 전남 지역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2명에서 4명의 팀 단위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참가자로 선정되면 하루 한 건 이상의 게시물을 개인 SNS에 올려야 하고 숙박비와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모집 과정에서 팔로워나 구독자 수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우대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25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광양시의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기간을 다음 달 9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광양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 등을 이유로 지난 2023년 2월부터 관리 지역에 포함됐고 현재 주택 미분양 물량은 1,3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관리 지역에 포함되면 분양 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는 등 신규 분양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전국적인 한파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전남 동부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에서 2도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로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5m,
먼 바다에서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여수와 순천 등 동부권 전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여성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말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량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챙긴 뒤 인근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남성 측 변호인은 혐의 중 강도 살인의 강도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흥군과 어민협회가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김생산어민협회 고흥지회는 가격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20% 줄이고 김 채취선을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0일부터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으며 고흥군도 계약 생산 시범 사업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확 초반 가격이 상승했던 물김은 김 양식장 확대 등으로 전국적으로 물김 생산량이 오르며 120kg 기준 지난해보다 많게는 10만 원 이상 가격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권 창구 운영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하던 야간 여권 민원실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한 매, 기존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여수시가 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2025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관광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홍보대상에서 오동도와 향일암, 하멜 등대 등 여수의 대표 관광지를 방문한 새 여행객의 이야기를 위드 어스, 위드 여수라는 제목으로 몰입도가 높은 홍보 영상을 만들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또 지역의 숨은 먹거리를 소개하며 구독자 60만 이상을 보유한 먹방 채널 운영자인 여수언니 정혜영 씨가 유튜버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입춘 한파가 이어지며 전남 일부 지역에서 마늘과 양파 작물에 저온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평균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양파잎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토양 팽창으로 뿌리가 솟구쳐 올라와 절단되는 서리빨 피해도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